이 시기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유교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유교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정보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전쟁이 또한 6.25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유교 일어나기 전에 3파선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말이죠. 이때 방송에서 자주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북침해가지고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많이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무기 관련된 건 전혀 지원을 해주진 않았어요. 자꾸 너무 호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지원을 해주고 특히 무기 같은 걸 주게 되면 싸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실제 이때는 우리나라 군 관련된 사람들이 북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실제는. 근데 그건 전혀 모르고 한 거죠. 왜? 북한도 소련한테 뭔가 받는 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붙게 되면 남쪽이 곡창지대고 군량적으로 신도 유리하고 뭐 여러 상황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완전한 오판이었죠. 근데 미국도 또한 오판을 했어요. H9을 일본하고 필리핀 쪽으로만 그었죠. 우리나라를 빼버렸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북한한테 오판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침동하더라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오판을 하게 된 정보를 제공했거든요.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표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잘못된 정보. 미국도 사실은 북한이 쳐들어올 걸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다른 잘못된 정보를 생각했죠. 근데 알고 봤더니 1950년 6월 25일 날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침공했었을 때에도 순식간에 9월 10일까지 무려 3달 만에 마산 쪽을 대고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에도 정보적으로 많은 오판이 있었습니다. 첫째 오판은 뭐냐면 김일성의 오판. 김일성은 2주 만에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 2주면 전쟁 끝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가 많은데 빠르게 내려오기 쉽지 않았거든요. 이기기에도.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저항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김일성이 가장 오판한 게 뭐냐면 김일성은 이제 6.25 전쟁을 해방전쟁이라 하잖아요. 왜 해방전쟁을 하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제 친일파들에 도 점령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침공해 오면 남쪽에 많은 인민들이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오판에 의해서 무려 거의 3달 가까이 걸렸었고 쉽게 여기까지 다 점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쟁의 전반적인 포인트가 되죠. 유엔에서 참전을 해서 도와주겠다 결정한 다음에 처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한 게 아니라 미리 둘이서 싸웠어요. 왜? 미국 정보로는 북한은 잽이 안 되죠. 소련 쪽 막강한 무기가 있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엔군이 여기 가지고 계속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전향을 바꾼 게 인천 상륙 작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력을 너무 얕봐서 인천으로 상륙해서 다시 싸우겠다는 느낌을 했는데 이게 왜 포인트가 되냐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여기 탄맥이 있잖아요. 보급선이 일로 갈 수 없어요. 모든 북한 보급선이 일로 왔다가 여기서 퍼져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만 막으면 모든 보급선이 잘리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이 보급품이 없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밑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군은 유엔군은 그걸 본 거죠. 특히 메가 장군은 그걸 본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로 공격해서 여기를 침범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여기는 서해잖아. 뻘지역이란 말이야. 교수간만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안 끝내면 다시 물이 빠지기 때문에 작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만 버티면은 상륙하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일로 들어왔죠. 북한의 큰 오판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하죠. 이쪽 부분에 상륙하는 공격하는 척한 작업을 했었죠. 근데 그 작업을 군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고딩 애들이 여기서 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메가더의 위대한 업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 미리 침투해서 교란작전을 한 것도 그렇고 여기에 기만 공작을 한 것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보급선이 끊기다 보니까 빠르게 남한 지역을 다 수복을 했죠. 그래서 완전 수복을 해서 처음 전쟁 이전까지 나왔던 게 10월 1일이고 이거를 기념해서 우리는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한 거죠. 여기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소련은 참전 안 할 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유엔이잖아요. 근데 유엔군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련이 유엔과 반대적으로 참석시킬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소련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중공도 참전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중공은 중국 통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무기가 거의 없었어요. 총밖에 없었어요. 비행기는 전혀 없었고 땡까지 갖고 오긴 무리라 봤거든요. 총만 갖고 오게 되면 위에 항공기에도 미사일 투하시키고 기관총 쏘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중공은 참전한다 하더라도 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올라온 도중에 중공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이상 올라오게 되면 참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의 정부는 참전할 거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메가더 장군은 똑같이 참전한다 하더라도 중공은 적수가 안 된다. 특히 비행기 제공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그냥 폭탄을 쏴서 밀어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있었죠.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됐죠. 근데 소련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게 아니라 다 인민군이 쪽, 북한 사람이 쪽 하고서 이등표부터 비행기에 있는 모든 마크까지 다 북한으로 바꿔서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공중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다양한 기술들을 집약해서 새롭게 만든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모든 비행 기술에 집적되어 있는 소련의 비행기와 미국의 비행기가 붙어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싸우는 바람에 제공권이 점령되지 못한 바람에 중공군은 제공권의 도움을 받고 밑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 상까지 됐던 사태가 휴전선에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끝났어요.